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장이 지금 거의 한 7거래일, 이제 일주일이 넘었죠. 일주일이 넘는 상태로 계속 음봉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개별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시장과 어느 정도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최근 7거래일 동안 계속 시장이 왜 빠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빠지냐 봤을 때 크게 저는 이제 총 세 가지의 외적 대외적인 이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뭐 3월부터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9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약 420포인트에서 놀던 코스닥이 900포인트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이렇게 끝까지 쫙 땡겨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동성이거든요. 네, 즉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돈 앞에는 사실 장사가 없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뭔가 이 유동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한번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빠지냐? 첫 번째, 니콜라와 테슬라. 일단 요번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극이니 뭐 또 뭐죠? CEO가 뭐 날랐니 하는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 이 이제 니콜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터트릴 게 있다. 추가적으로 나올 게 있다. 라는 계속 약간 공포 심리를 지금 조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볼까요? 이 기사거든요. 니콜라 저격자 개인사까지 밝히며 더 나쁜 뉴스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간략히 보면은 36살이에요. 36살. 네, 36살이고 이 공격적인 이제 공매도 팀에서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했었는데 이제 니콜라에서 계속 악재들이 나오면서 뭐 공장 준공식을 뭐 테이프를 끊었는데 계속 허허벌판인 상태고 막 이런 뉴스들이 막 퍼지면서 이거 니콜라 까짜 아니야? 니콜라 이거 사기 아니야? 막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테슬라입니다. 이번에 배터리 데이가 있었죠. 22일인가 23일인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데이가 있었는데, 사실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 사진 보면은 맨날 사진 되게 우스꽝스럽게 찍고 웃으면서 히덕거리면서 찍지만, 이 테슬라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뭐 기술력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전기차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연구진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연구원들이 지금 다 나사 출신입니다. 나사 출신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우리 진짜 2022년까지 개발할 거야. 배터리 내재화 할 거야. 전고체 배터리 만들 수 있어. 근데 뭐 삼성 SDI라든지 다른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2021년, 뭐 23년, 25년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테슬라 나와가지고 2022년으로 내재화하고 만들 수 있다. 이래 버리는데 여기에 연구원이 누구다? 나사다. 하니 이거 2차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니콜라 테슬라 이제 차세대 먹거리의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뭐 꿈의 주식이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마지막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처참하게 무너졌죠. 왜냐면 테슬라가 안 좋아서 무너졌다기보다는 기대감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 놓은 다음에 정작 발표를 하니까 뭐 딱히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차 뭐 내년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2022년에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LG 뭐 CATL이랑 거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먼저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제도 엄청 많이 밀렸죠. 두 번째, 파월 의장의 발언. 사실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에 영향이 엄청 크죠. 이 유동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뭐 FED 뭐 뭐죠? 뭐 회의할 때마다 앞으로 경제 방향성이라든지 증시의 방향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워딩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바로 이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집어 넣는 거죠. 계속. 경기 부양한다, 경기 부양한다, 경기 부양한다, 경기 부양한다 했는데 간단한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파월이 금융 완화를 위한 유동성 통화 정책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워딩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시장이었는데 유동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등을 돌린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좀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이 유동성 이제 그만 넣을 때도 됐지 않았나? 많이 넣는데 이제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재정 정책이죠. 통화 정책은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3월부터 지수 뭐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400에서 900까지 올렸으면은 나스닥도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파월의 의도는 이제는 재정 정책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하는 겁니다. 재정 정책. 근데 이 재정 정책의 수장이 누구죠? 트럼프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TV 출연 토론회도 일주일 남았고요. 대선도 40일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뭘 지금 섣불리 막 움직이기 두려운 거죠. 만약에 바이든의 이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 트럼프가 엄청 크다 하면은 뭐 칼춤 한번 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거다 막 하면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뭐 보호주의, 국수주의, 뭐 미국 우선주의에 뭐 그에 부합하는 얘기를 막 하면 지지율을 공고히 하거나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지금 바이든이 소폭 앞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리하게 한 수를 둔다? 이게 독약이 되면은 이게 또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이 트럼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조심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조심. 이게 지금 두 번째 파월 의장의 발언이 통화 정책에 대한 살짝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미 파월 경기 회복에 필요하다면 추가 부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새벽 기사거든요.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 영향, 주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못 미쳤어요. 왜냐면 지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지라고 하면 좀 그렇죠. 파월 의장님께서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죠? 보시면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부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고용과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향후 행로는 바이러스 통제 여부와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 이게 뭐다? 재정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경기 회복은 바이러스가 통제된 상황에서 광범위한 활동이 다시. 근데 PMI 지수, 구매관리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54%로 나왔기 때문에 50% 위면은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불안 심리가 계속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도 문우신 장관은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 재정 정책 누구다? 트럼프가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노이즈라고 하면 노이즈가 바로 그 파월 의장의 재정 정책 촉구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이슈는 꿈의 종목들의 하락,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중국 때리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 배경을 보면은 일단 이제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토론회가 일주일 남았고 대선이 40일 남았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바이든이 더 높죠, 지금 트럼프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이제 히든 카드를 이제 꺼내야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파월 의장의 재정 촉구 발언하면서 유동성에 약간 좀 노이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탕에는 또 하나가 요번에 월마다 진행하는 회사채 매입 규모를 2천억 달러 축소한다고 말했어요. 돈으로 꼴린 시장에서 회사채 매입을 규모를 줄이니 당연히 유동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적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과연 이 파월 의장의 이거 출구 전략 아니야?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세 번째 보면 이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트럼프 약간 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리고 윈스콘신. 여기 이제 윈스콘신 하면은 또 관련된 테마주 있죠. 이건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통 지역들, 콘크리트 지역들을 떠나서 트럼프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역전 카드가 말씀드린 대로 히든 카드가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백신, 치료제, 이 내부 약간 안정화시킬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김정은 손잡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네,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가 전 세계 국가의 인기가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호주의하고 미국만 우선시하고 국수주의 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좀 적당히 해야 그래 미국 너네가 그렇다니까 그래야지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막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지 않아요, 트럼프한테. 근데 이제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중국을 두드려 패는 거죠. 작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9년 8월에 느닷없이 이 달에 뭘 했냐면 갑자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환율 조작국으로. 그죠? 근데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이 환율 조작국은요, 어떠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이 조작국들은 의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301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퍼 301조에 따르면 보복관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없이 이 수장인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관세 25% 정도 때렸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이행하겠다, 미중 무역 분쟁 타결, 이런 이슈가 나온 것도 트럼프가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놓고 마음대로 칼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보복관세 때리겠다. 근데 보복관세 때리면 중국이 당연히 피해를 입으니까 알겠어. 우리 미중 분쟁 합의한 거 할게. 근데 요번에 말 나오는 게 100% 그러니까 100% 확실히 보복관세 때리겠다 아니라 25%에서 100% 때리겠다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월에 1차 무역 합의 타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이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해서 의회 승인이 없이 트럼프 손에 결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니 중국도 일단 한번 숙인 건데, 요번에 또 이 내부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도가 지금 딱히 없으니까 중국을 다시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중국은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면서 여기서 또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손잡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예, 다른 나라들도 좀 이게 트럼프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속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별 도움되는 소리도 안 나오고. 화웨이 때렸죠? 그 다음 뭐 때렸죠? 틱톡 때렸죠? 그것도 위챗? 그것도 때렸죠?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환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환율 조작국 그 얘기하면서 또 보복관세 때리겠다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계속 탈달러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달러화가 한 3년 전에도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탈달러화 나오면서 요번에 중국 위안화잖아요. 중국이 요번에 원유 결제 시장에서도 위안화 결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얘기도 나오는 게 다 여기서 좀 파생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이 위상에 얼굴에 똥칠하는 걸 반기지 않을 거죠. 근데 트럼프는 내가 중요하고 다른 나라가 뭐가 됐든 우리 미국이 중요한 사람이 아메리칸 퍼스트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돈이라든지 일본 개인 투자들 돈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심리가 계속 작용이 되면은 나가겠죠. 매도 심리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서 매도 나오는 이제 수급이나 물량보다는 그 해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 하락은 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게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주가가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 뭐 최근에 뭐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이런 뭐 하락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처음 보는 일주일 내내 밀리고 일주일 넘게 밀리고 했던 게 겨우 3월부터 이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밖에 연속으로 안 밀렸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번에 7거래일입니다. 3월 이후로 7거래일 이상 밀린 적이 처음이에요, 오늘. 이번 9월 중순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뭐 3월장도 해보고 일본 수출 규제도 맞아보고 미중 무역 분쟁 처음에 터졌을 때도 맞아보고 하셨던 분들이야 어차피 시장은 다시 상방으로 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라고 보고 있지만 3월 이후에 주식시장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피말리거든요,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도 어느 정도 정책이라든지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발언, 이슈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는 구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냥 좋을 거다라는 말씀은 잘 안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빠지는 데는 왜 빠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크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종목만 이렇게 나무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숲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미리 대응책을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이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황 브리핑 한번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